네, 2023년 8월 12일 이정훈입니다. 잼버리가 끝이 났습니다. 잼버리가 실패할 수 있었는데 끝이 좋게 잘 끝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연일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만 글쎄 그 비판이 먹힐까요? 오히려 그들이 된통당할 거라고 봅니다. 잼버리가 커지면서 민주당이 그토록 밀어붙이던 양평고속도로, 처가에는 고속도로, 국민에게는 핵오염수, 그렇게 외치던 민주당의 주장이 쏙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잊지 않으셨죠? 저는 양평고속도로 문제에 대처했던 원희룡 장관이 상당히 우수했다라고 보면서 가장 우수했던 한동훈 장관하고 빗대서 좌동훈 우희룡이라는 표현을 썼고 이 용어는 지금 제법 회자되고 있습니다. 양평고속도로 문제에 대해서 원희룡 장관이 전면 백지화 선언하면서 대응했던 것과 대비되는 것이 김현숙 여성부 장관이 대책을 다 세워놓았다라고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폭망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수한 사람이냐, 이게 참 사람 보는 게 어렵습니다. 사람은 고쳤을 수도 없고요. 위기에 드러나는 사람이 있는데 위기에 드러나는 사람들은 좀 건방지죠. 옌옌옌옌 하지도 않고. 그래서 인재를 보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 저는 김현숙 장관하고 원희룡 장관을 비교하면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뭐가 문제였는지, 그리고 어떠한 사람을 장관으로 써야 되는지 한번 제 의견을 밝혀보고자 합니다. 그 양평고속도로 문제는 그거는 그렇게 어렵게 볼 필요가 없어요. 양평은 지금 한때는 거기가 별장이 천지였죠. 근데 매물이 만채가 나왔을 정도로 부동산이 하락했습니다. 지금 시골에 가서 귀촌을 해서 뭐 살겠다는 꿈은 거의 사라졌죠. 편안한 도시가 좋다. 양평이 경기가 죽었는데 거기 고속도로를 놓는다면 어디로 가는 게 좋으냐? 그건 말할 것도 없이 강상면 강화문이 좋죠.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뭐 원안과 다르다 어쩌고 하면서 이제 싸움이 붙었는데 그 싸움이 일어나자 원희룡 장관은 바로 전면 백지화로 대응했습니다. 자, 새만금 잼버리 문제는요. 지금 쭉 저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었어요. 지금 와서 보니까 빨간불이 몇 차례, 그 무슨 법칙 있죠? 하인리히 법칙인가? 몇 차례 계속 위기 사인이 뜨다가 대형 사고가 생긴다. 네. 그런 위기 사인을 봤을 때 딱딱딱 짚어서 돌렸으면은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죠. 근데 뭐 김은덕 조직위원장이 더 예산을 늘려달라, 뭐 전북도에서 뭐 1년 연장해달라, 연기해달라, 별수를 다 썼습니다만은 그게 되는 건가요? 예산은 충분히 갔습니다. 당시 야당인 국힘당에서 전혀 깎지도 않았고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던 겁니다. 근데 엉망진창이니까 당황해가지고 뭐 1년 연기하자 그러는데 그게 세계 잼버리 연맹이 전 세계에 연락해서 딱 비행기표 잡아놨는데 그게 될 소린가요? 엉망진창이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조직위원회가 지리멸렬이다, 전북도가 지리멸렬이다는 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거기는 아주 조롱을당해도 딱 싸고 철저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중앙부처 장관인 김현숙 장관이 소신있게 대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질타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예정된 계획이니까 전면 백지화로 나올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좀 더 공세적으로 나갔다면 이러한 사태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김현숙 장관의 뭐랄까 날렵하지 못함, 네, 이게 사람의 기민하다는 게 이게 장점입니다. 똑똑하다, 잘생겼다, 건강하다라는 것과 더불어 우리 사람 이름에 기민할 민자를 많이 쓰죠. 기민하게 판단해야만 이게 유능한 겁니다. 기민한 판단이 김현숙 장관은 없었습니다. 물론 여가부가 힘없는 부서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그리고 중무부서로서는 했어야죠. 전북도하고 조직위원회를 조졌어야죠. 지금 국토부도 움직이지 않는데 지금 원희룡 장관이 지난번에 그 비행기가 문 열고 내린 거 하고 뭐 이렇게 그다음에 우리 비행기에서 총알이 나왔을 때 관계자들 아주 질타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면서 군기를 잡아가야 되는 겁니다. 잡아가다가 양평고속도로 사건이 생기니까 바로 백지화로 대응하면서 본인이 전체 야당하고 싸우는 그런 짐을 부담하면서까지 싸워나가는 거죠. 이건 한동훈 장관도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김현숙 장관도
이 전북도하고 조직위원회를 조졌어야 돼요. 악인을 했어야 됩니다. 이원택 국회의원 부안 출신하고 국회에서 또박또박 말대꾸 하는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런 거 잘하는 거는 민주당 의원들이에요. 민주당 장관들이었어. 추미애 같은 사람들. 이번 사건에 대해서 강선호 민주당 대변인이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을 물어야, 궁극적인 윤 대통령한테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한테 왜 책임을 왜 물어? 이번에 그 조직위원장이가 이름이 좀 어렵던데, 아흐메드 엘한다이 스카우트 연맹 사무총장이 이번에 잼버리가 끝난 폐영식에서, 환성식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어떤 여정에서도 이렇게 많은 도전과 극한의 기상 환경을 맞은 적은 없다. 여행하는 잼버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아흐메디 이 양반은 중동 사람 같은데 상당히 조크가 있죠. 여행하는 잼버리가 돼버렸어요. 캐리어 끌고 이리저리 구경하고 다니는. 이건 원래 스카우트 정신에 안 맞는 거죠. 그러면서도 많은 도전과 극한의 기상 환경을 맞은 적은 없다라고 해놓고 난 다음에 며칠 동안 많은 일이 있었고 쉽지 않았지만, 힘들었지만 인상적이었다. 여러분의 시련에 맞서고 이것을 오히려 특별한 경험으로 바꿨다. 그리고 우리가 떠나기 전에 다시 모일 수 있도록 해준 주최 측에 감사하다. 한국 정부, 한국 국민에게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여행하는 잼버리가 이번 잼버리의 특징이 되긴 했지만 대단히 감사하다는 뜻이죠. 이번 잼버리가 여행하는 게 된 거는 영국이 먼저 철수를 했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못 있겠다. 그 판단은 옳았죠. 이번에 카논이 오고 나서 보니까 완전히 잼버리장이 물구덩이였죠. 영국이 과거 군대를 보냈을 때 철수한 적이 거의 없는데, 영국이 상당히 지독한 나라잖아요. 5번 철수를 했다 라고 하면서 그 중에 하나를 새만금 잼버리로 해놓은 게 굉장히 회자가 됐었습니다. 영국을 철수시킨 5대 철수가 5대 국가가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맥노번 전투에서 잉글랜드가 철수한 적이 있고, 미국 독립전쟁 때 영국군이 철수한 적이 있고, 나치 독일하고 싸울 때 덩케르크, 이거 영화로도 됐었죠. 덩케르크 전투에서 영국 프랑스군이 철수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스탄불 옆에 가면 터키에 갈리폴리에서 영국군이 철수한 적이 있죠. 오스만 투르키랑 싸우다가. 그리고 이번에 새만금 철수가 5대 철수다라고 할 정도로 영국의 철수가 이번 잼버리를 대표하는 상징입니다. 이렇게 벌어졌을 때 영국이 또 가장 많은 사람을 보냈고, 영국이 철수하니까 바로 미국이 철수했죠. 미국은 평택에 있는 자기네 군 기지로 학생들을 옮겼지만 영국 학생들은 바로 철수하고 서울로 온다니까, 이때 누가 역할을 했는가 하면, 이 개판을 막은 게 누군가 하면 김현숙 장관도 아니고 조직위원회도 아니고 다른 장관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서울시 관계자입니다. 윤 대통령이 휴가 중에 이 소식을 듣고 즉시 오세훈 서울시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야, 이렇게 되면 큰일 났다. 뭐 대책을 좀 만들어 봐라. 라고 한 게 시작이었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서울시에서 학생들이 온다니까 어떻게 하지 하고 여러 군데 문의를 했는데, 그 중에 김의승 부시장이 이정원 씨라고 퇴직 공무원입니다. 그분하고 개인적인 인연이 있어 무슨 방법이 있냐 그랬더니 그분이 영국 대사 간 사람들을 잘 알았어요. 마침 주한 영국 대사는 휴가 중이라 본국에 가 있었습니다. 근데 부대사하고 통화를 해서, 야, 니들 학생들 그냥 오는데 우리가 좀 서울에서 맞아주겠다 라고 다리를 놔줬죠. 그 영국 부대사는 부인이 한국인이라서 한국말을 조금 합니다. 그래서 영국 부대사가 관심을 보이면서, 그러면서 서울시에서 갑작스럽게 비리스 호텔권을 만들어가지고 영국 학생들을 맞아서 서울의 야경을 보게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카눈이 온다고 하니까 전원 철수를 하면서는 서울 시내 주요 대학 기숙사를 총동원하고, 또 지방에 있는 각 기업들 연수원 기숙사 동원해서 잼버리 인원들을 수용했던 겁니다. 시작은 뭐냐?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하게 위기 대응이 빨랐던 거죠. 거기에 오세훈 시장, 김의성 부시장이 즉각적으로 움직였고, 이정원 씨가 바로 방안을 만들면서 쭉쭉쭉쭉 빼는 게 만들어졌던 겁니다. 개판이 될 수 있는 거를, 전라북도가 개판이 만든 걸 중앙정부가 아주 부드럽게 만들어서 세계상 유례가 없는 여행하는 잼버리를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끝이 아주 좋았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이겁니다. 국가를 운영하려면 위기 대응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원희룡 장관을 보면서, 자, 한동훈 장관은 검사 출신이니까 법무부 장관을 했을 때 검사 세계를 바로 장악할 수 있어요. 원희룡 장관은 그런 백그라운드 데가 없죠. 정치인이고 제주지사 출신. 근데 국토부에 가서 하나하나 장악해 들어가는 노력을 보이면서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를 내는 세력들하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양평 고속도로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했고, 반대로 김현숙 장관은 시비를 거는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 번드르르한 말만 하고 위기시 즉각적인 대응을 못했어요. 저는 이러한 류의 장관이 윤석열 정부에 많다고 봅니다. 산업자부 장관이 대표적이죠. 아직도 탈핵 무당들이 산자부에 있습니다. 국방부도 아직도 있습니다. 국방부는요, 이번에 군사혁신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혁신될까? 또 위기 생기면 또 할까요 말까요 하다가 깨질 겁니다.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그때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에 기억나시죠? 무인기 왔을 때 왜 우리는 대응 못하냐고 해서 북한이 무인기 넣었죠. 그 정도로 소신 없는 게 국방부입니다. 국방부 그렇죠. 지금 외교부 박진 장관은 그럭저럭 잘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이 되게 탄핵까지 갔다가 조금 움직이는 모습 보이고, 나머지 장관들, 이제 경제부처 장관들이 세제를 떨어뜨리면서 이렇게 좀 움직이는 모습 보입니다. 근데 보건복지부 문화체육부 장관들 움직인다고 보십니까? 문화체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우리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부가 지금 제대로 움직인다고 보십니까? 이 장관들이 원희룡, 한동훈, 박진처럼 움직여야만 한국이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벗어납니다. 김현숙 장관한테는 상당히 미안하지만 본인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저는 읍참마속의 기회로 엄하게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전북도 하고 그쪽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제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이 끝나고 나니까 H신문 같은 데에서는 이게 윤석열 정부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논설위원이 나와서 뭐라고 또 한참 써놨어요. 어떻게든 시비를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응? 이게 윤석열 정부의 작품이지 왜 민주당이냐라고 하면서 계속 시비를 겁니다. 근데 이게 딱딱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빨리 대응 안 했고 몇몇 유튜버들이 이 새만금을 핑계로 전북대가 얼마나 국고를 뽑아가지고 새만금항, 새만금 공항, 고속도로 이걸 닦는데 혈안이 됐고 본업을 등한시했는지 정리해주지 않았다면 일로 갈 뻔했어요. 욕 직세게 먹을 뻔했어요. 이렇게 가짜뉴스를 만듭니다. 가짜뉴스의 클라이맥스는 저는 YTN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동관 씨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돼 있는데 뉴스를 하면서 이번에 휴긴단동 사건이 있었죠. 그 피의자 최원정 뉴스를 하면서 화면에 이동관 씨 사진을 딱 크게 올려놓고 뭐라는지 아십니까? 그 밑에 자막을 이동관 사진 밑에 뭐라고 달았는가 하면 죄송하다면서 망상 증세 최원정 사이코패스 판단 불가라는 자막을 달았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이동관 씨가 사이코패스라는 얘기지. 이거를 실수라고 보십니까? 저희가 기자를 할 때 초년병 때 우리 진짜 오자에 대해서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김영삼 대통령이 삼수변의 길령자입니다. 근데 까딱하면 이게 수용할 영자인데 까딱하면 삼수를 띄우고 길령자를 씁니다. 그럼 뭐 부장이요 화를 내고 뭐 엄청나게 깝니다. 언론사에서 오자를 내거나 이렇게 실수를 한다? 이거 나면요 뒤집어져요. 그런데 YTN은 이 뉴스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슬쩍이 자기네들도 알죠. 그 방송 본 사람이 자기네 방송에서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뉴스 말미에 배경 화면이 잘못 나갔는데 양해 말씀드리겠다. 자, 이런 것들이 사부작 사람을 바보 만드는 겁니다. 저는 YTN 이 사태에 대해서 이동관 씨도 물론 고소고발 하겠다는데 철저하게 따져야 돼요. 그냥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의사가 사람 수술할 때 메스하고 꺼즈 집어넣고 봉합한 거랑 같은 거예요. 이게 과실 잘못되면 숨졌으면 과실치사고 잘못되면 과실치상입니다. 이게 일부러 사람 엿먹이는 겁니다. 여기가 이게 톡 던지면서 망신을 주면서 하는 건데 자기들은 아니라 그러겠지. 근데 거기에도 데스크가 있습니다. 차장, 부장, 담당 또 다른 편집 담당자들. 근데 그들이 다 몰랐다고? 아이 몰랐어도 책임져야지. 이번에 해병대 사건에서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냐 마느냐 뭐 시끄러웠는데 아니 최고 책임자면 책임져야죠. 근데 이 자들은 이걸 확대해서 나중에 뭐 잼버리가 잘못됐다 그러면 대통령한테 덮어 씌우려고 하는데 그거는 아니고
실무 책임자가 딱딱 있는데.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 언론이 이 잼버리 가지고 윤석열 정부 덮어씌우기를 하기 위해서 길을 쓴다든지 이동관 씨한테 빅 엿을 먹이는 걸 보면서 우리 언론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치열한 싸움이 필요하다라고 보면서 또 우리 장관들도 정신 똑똑히 차리고 현장 나가라. 뛰어다녀라. 그걸 본인이 결심해라. 어찌할까요? 하고 얌전하게 묻지 말고. 네. 오늘의 주제는 김현숙 대 원희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